네,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게임스탑과 디파이, 탈중앙화죠. 그 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음, 제가 이제 앞서서 두 가지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는데요. 정확히는 오늘 찍은 영상 자료를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어, 굳이 안 하던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올려왔었고요. 어, 제가 뭐 제목은 GME와 디파이 탈중앙화의 상관관계라고 적었지만 정확히는 게임스탑이 우리에게 과연 무엇일까라는 주제가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스탑에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좀 심오한 주제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라서요. 디파이에 대해서 들어가기에 앞서서 디파이를 이해하려면 블록체인의 정확한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흔히 블록체인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그쵸,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가 있고, 또 뭐 최근에 좀 떴다가 친 NFT도 있죠. 그쵸. 요즘 이렇게 떠오르고 있는 이런 디지털 자산들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들이 보증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디지털 자산도 아니고 단순히 네트워크로 연결된 것도 아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보증하는 디지털 자산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비트코인 한 개를 가지고 있다고 치면 그 비트코인에 대한 무결성이라든가 보증, 신뢰성, 단일성 이런 것들을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확인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해킹이 가능할까요? 사실상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해킹하면 해킹한 기록이 남게 되고 그 기록을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될 텐데 따라서 어떤 하나의 비트코인을 해킹하기 위해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록을 다 해킹해야 되는 그런 사실상 불가한 안전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을 기반한 암호화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혹은 암호화폐나 NFT 같은 것을 미래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네트워킹으로 연대한 이런 검증 요소 때문에 사실상 어떤 화폐나 어떤 금 혹은 실물 자산보다도 훨씬 더 자산을 운용하기 쉽고 또 언제든 찾아 쓸 수 있고 동시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보증을 해주는 그런 아주 탁월한 차세대 화폐로서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어, 유망한 사업으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럼 이 디파이와 시파이 이거는 어떤 걸까요? 설명을 드리면 말이 어렵지 사실은 그냥 추가과에 불과합니다. 디파이는 말 그대로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 경제를 의미하고요. 시파이는 Centralized Finance, 중앙화된 경제를 의미하죠. 디파이를 아까 설명드렸듯이 블록체인을 원리로 한 비트코인이나 NFT라고 얘기를 한다면 CFI는 뭘까요? 그쵸. 지금까지의 화폐 시스템과 경제를 의미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중앙은행 같은 게 있고 마켓 메이커가 있을 거고요. 증권 거래소 같은 게 있겠죠. 한마디로 CFI는 지금 기존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은행이라든가 증권사, 뭐 혹은 뭐 신용보험사 이런 것 같이 여러분들이 신용을 가지고 맡겨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경제활동에 이를 대신 처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말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뭐 현금을 벌어서 현금을 은행에 예금한다거나 주식을 증권사에서 구매한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지만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특정한 중앙기관, 국가가 보증하거나 국가기관이라는 것에 신빙성을 가지고 그냥 위탁하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뭐 자산이라든가 주식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실 여러분들이 알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건지, 내가 계좌에 예금을 들어놨지만 그 현금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알 방법이 없죠. 그 내부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에 비해서 디파이 같은 경우는 앞선 암호화폐나 그런 것처럼 내가 비트코인, 암호화폐 같은 블록체인을 전자지갑에 휴대를 하고 있고 그 휴대하고 있는 것을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확인하고 보증해 주는 시스템인 겁니다. 따라서 디파이 시스템에서는 만약 내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고 비트코인으로 상대방과 거래를 하고 싶으면 어떤 은행에 가서 그 비트코인을 위탁하거나 계좌이체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그냥 상대의 전자지갑에 보내주면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내가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은행이라든가 이게 만약 주식으로도 확대가 된다면 마켓메이커나 증권거래소를 거칠 필요가 없게 되죠. 이렇게 되면 CFI에 비해서 DeFi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대한 확실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고 또 동시에 단지 CFI에서는 중앙은행과 같은 기관에서만 그 거래를 감독하고 모두 통과를 했다면 디파이 같은 경우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그 거래를 보증하고 신빙성을 받을 수 있기에 좀 더 조작이 불가하고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게 디파이와 CFI의 결정적인 차이점인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옆길로 새서 아마 몇몇 분들은 이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CBDC라고 하는 건데요. 정확히는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디지털 크레딧이라는 겁니다. 크레딧이 아니고 커런시네요. 네, 디지털 커런시라는 건데 그냥 전자화폐죠. CBDC,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요걸 겁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그냥 지금과 똑같은 경제, 그러니까 CFI 경제, Centralized Finance에서 그냥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겁니다. 크게 의미가 없죠. 현재와 같은 화폐 시스템은 지속이 되되 단순히 그걸 디지털화해서 이용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겠다는 건데 사실 지금 여러분들 다 화폐 거의 사용 안 하시잖아요. 그냥 인터넷 뱅킹에다가 화폐를 넣어두고 인터넷 뱅킹 내에서 전자이체를 하거나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같은 걸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실 CBDC는 그냥 단순히 CFI의 기존된 방식일 뿐 어떤 특별한 혁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기시한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는 디파이로 진행이 될 경우 자신들의 어떤 경제에 대한 통제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또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을 컨트롤하는 국가기관에서도
국민들의 경제에 어떤 통제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나온 뒤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디파이 기술에 견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CBDC를 추진합니다. 지금 이미 60개국에서 추진이 됐었고 몇몇 아프리카나 기타 독재국가에서는 CBDC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2025년에는 미국에서도 CBDC가 실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게임스탑과 척을 지고 있는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2022년부터 CBDC를 강력하게 밀었고요. 동시에 CBDC와 반대되는 디파이,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기반한 암호화폐는 매우 위험하고 정부에서 통제하지 않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규제안을 만들어서 탄압하는 게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경과입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 한 4, 5년 동안 벌어졌던 것은 Centralized Finance라는 기존 상황에서 Decentralized Finance라는 새로운 세계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안에 지금 우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기존 권력을 가지고 있던 기득권들은 디파이로 나아가기보다는 기존의 CFI의 환경을 지속하거나 그 권력을 유지하면서 디파이가 오기를 기다리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 유튜브나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 보면 트럼프가 딥스테이트를 처단하기 위해서 무슨 QAnon 어쩌고 각종 음모론이 사실 펼칩니다. GME도 트럼프와 연관돼서 딥스테이트를 처단하기 위한 도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건 좀 현실성이 없는 얘기고요. 굳이 그렇게 음모론으로 가지 않아도 이 세상은 원래 양당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항상 이 정치나 경제를 양분하는 권력을 보면 좌가 있으면 우가 있고 우가 있으면 좌가 있듯이 신흥 세력과 기존 세력 간의 알력 다툼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경우 CFI와 DeFi로 권력이 나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럼 트럼프는 기존 권력 세력인가요? 트럼프가 전통적인 공화당 세력입니까? 아니면 민주당 세력이었나요? 아닙니다. 트럼프는 민주당 세력도 아니고요. 정통적인 공화당 세력도 아닙니다. 비록 트럼프가 8년 전에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대통령 임무를 수행했습니다만 사실 그때 보면 기존의 공화당 세력으로부터 굉장히 견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어중이 떠중이었던 거죠. 따라서 당연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자신이 신흥 세력이기 때문에 디파이를 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블록체인이라는 압도적인 신기술로 나아가고 있고 그걸 활용할 경우 어떤 국가에 굉장히 이익이 되면 물론 기존 자신을 위협하는 기득권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의 가족들은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를 전격적으로 밀 것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좀 비유해서 얘기해 본다면 CFI 같은 경우는 어떤 거라고 했죠? 국가나 중앙은행이 국민들이 사용하는 통화나 어떤 주식, 경제활동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느낌이죠. 큰 정부에 해당합니다. 신흥세력 디파이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블록체인, 암호화폐, 토큰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작은 정부입니다. 시파이와 같은 기득권들은 자신들이 가진 게 많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큰 정부와 관련된 정치활동과 경제활동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신흥 세력 같은 경우는 자신의 가진 권력보다는 기득권이 가진 권력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작은 정부의 환경 아래서 활동하는 것을 즐기겠죠. 따라서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는 당연히 작은 정부를 통한, 즉 디파이와 연결된 정치 그리고 경제 활동을 펼칠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떤 트럼프가 QAnon이라든가 물론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 세계는 그렇게 환상적인 곳이 아닙니다. 그런 음모론으로 가득 찬 곳은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를 따르는 사람들은 신흥 세력이기 때문에 기존 기득권이 가지고 있던 C5보다는 D5를 미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D5, C5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그럼 그게 GM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GM이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잠깐 이 그림 볼 때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아까 봤던 거랑 똑같죠? 네, 이 그림이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C5, GM이, 공매도, 공매도, C5. 아, 그렇습니다. GME 사태의 핵심인 무차익 공매도는 C5, 즉 중앙화 경제의 핵심 단점이자 부작용의 정수인 겁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GME 사태에 있어서 가장 큰 촉발 요소가 뭐였나요? 유통 주식을 상회하는 공매도, 그리고 어쩌면 실물로 존재하지도 않는 불법 공매도가 그 원인입니다. 그럼 존재하지도 않는 공매도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뭐 없는 걸 사람들이 찍어내나요? 화폐를 찍어내듯이. 마켓메이커라는 주식시장을 관장하는,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관장하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주식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즉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A, B, C, D라는 사람은 A가 B, B가 C, B가 D에게 주식을 건네주고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중앙에 있는 마켓메이커 혹은 증권거래소를 통해서만 주식과 돈을 주고받기 때문에 이 안에서 자신의 어떤 이익이나 유리한 포지션을 위해 주식을 더 찍어내게 되면 합성 주식이 만들어지고 그 합성 주식을 가지고 공매도를 치게 되면 불법 공매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왜 법을 제정할 때 이 마켓메이커나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합성 주식을 찍어낼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이건 좀 과거에 만들어진
시스템의 어떤 폐해라든가 사각지대인데, 음, 여러분도 이해하시겠지만 급작스럽게 주식 거래를 위해 많은 사람이 몰리거나 많은 주식이 거래되게 되면 어, 기본적으로 어떤 주식이 부족한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한 증권거래소나 한 마켓 메이커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매수 주문이나 매도 주문이 한꺼번에 들이닥치고, 또 미국만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 주식을 거래하기 때문에 어떤 마켓 메이커나 주식 시장의 편의를 위해서, 유동성을 감당하기 위해서 T 플러스 1, T 플러스 2, T 플러스 3와 같이 그날 주식을 판다고 주식을 판 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주식을 팔고 하루에서 3일 사이 동안 마켓 메이커나 증권거래소가 그 주식 거래를 감독하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물고 빨고 만들고 지우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줍니다. 즉 A가 B, B가 C, C가 D에게 실물 주식을 주고 거래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식시장이라는 한계적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켓 메이커는 임의로 주식을 만들어서 팔거나 만들어서 건네주게 되고, 그 사이에서 실물 주식과 맞춰서 주식시장이 유지될 수 있게, 시스템이 보존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던 겁니다. 다만 그런 시스템의 허점과 어떤 한계를 악용해서 몇몇 헤지펀드, 몇몇 마켓 메이커들은 아마도 GME와 같은 뉴턴 주식보다 많은 공매도가 처진 주식을 관리할 때 실제로 존재하는 공매도보다 더 많은 공매도를 쳐서 회사를 망하게 만들고, 회사가 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마켓 메이커는 이득을 얻는다. 이런 것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 지금 GM에 대한 주식 투자를 진행한 겁니다. 즉 지금까지 이뤄져 왔던 버거들과 김치가 맞나요? 개미죠. 네. 버거들과 개미들이 주식을 사서 DRS를 하거나 홀딩을 했던 것은 최대한 개인들이 실물 주식을 잠금으로써 이 마켓 메이커들이 공매도를 상환하지 못하게 만들고, 공매도를 상환하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 불법 공매도가 드러나서 이들이 정의 구현을 당하고 결과적으로는 쇼스케이지가 드러날 수 있는, 쇼스케이지로 이르를 수 있는 이 일련의 과정이 우리 GME에 투자했던 사람들의 4년 동안의 타임라인이자 GME를 주식 투자를 했던 의미이며 우리에게 GME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GME 투자는 사실 발전하는 세계와 기술, 그리고 뒤처진 경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악용을 정의구현하려는 민중들의 경제적인 혁명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과실이 사실은 쇼스케이지인 거죠. 네. 불법 공매도를 징벌하여 쇼스케이지를 일으키고자 했던 것이 GME 투자자들의 노력이었습니다. 노력이었습니다가 아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그쵸? 4년을 넘어서 이제 5년을 앞두고 있고, 어떻게 보면 게리 겐슬러라는 C5, 즉 기존 기득권의
앞잡이였던 자가 이제 내년 1월에 나가게 되고요. 어, 재밌게도 게임스탑 주가 폭등 배후엔 트럼피즘이 있었다라는 기사도 20일 날에 나온 바가 있습니다. 왜냐면 기본적으로 게임스타 사태를 주도했던 레딧의 월스트리트 배치 같은 경우 대부분이 트럼프 지지자들이었고 또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어떤 내면의 중심적인 생각은 어, 큰 정부, 즉 정부가 컨트롤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컨트롤하는 걸 반대하는 이유는 기존 정부는 좀 음, 타락했고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내주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존 정부를 믿을 수 없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트럼프를 지지한다와 같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부터 진행된 게임스탑 주가 폭등이 일어나는 것도 이상하지 않죠. 애초에 이 사람들은 이때부터 CFI에 저항해서 DeFi를 의도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과연 과거에는 GME와 같은 사태가 없었을까요?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2025년, 그러니까 내년에 T0라는 토큰형 주식 거래 사이트, 토큰형 주식 거래 증권소가 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재밌는 건 이 T0 증권 거래소는 오버스탁에서 분사를 했는데요. 오버스탁 들어보신 분들 많으시죠? 네. 오버스탁은 애초에 패트릭 버언이라는 공매도와 싸웠던 CEO가 있었던 회사이자 공매도와 싸웠던 주식 중에 하나거든요. 오버스탁 같은 경우. 19년에 발행됐던 기사인데요. 오버스탁 CEO 패트릭 버는 20년 전부터 전자상거래의 르네상스 인물로 칭송받았고 언제부턴가 아마존이나 웨이페어 같은 기업과 경쟁을 하게 되면서 실패를 했고 무차익 공매도로 자신의 기업을 가했다고 보는 월스트리트의 악당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나스닥의 블록체인 버전을 만들고자 했던 거죠. 이게 T0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오버스탁 주가는 2018년 곤두박질 쳤고 패트릭 버는 결국에는 CEO를 내려놓게 되는데요. 사실 과거가 재반복된 겁니다. 그렇죠? 낯익죠? 오버스탁 GM이고요. 패트릭 번 라이언 코엔입니다. 과거부터 불법 공매도, 무차익 공매도와 싸움을 하던 패트릭 번과 오버스탁이라는 조직이 있었고 놀랍게도 2021년에 들어서 2024년까지 와서 게임스탑과 라이언 코엔이라는 똑같은 똑같은 회사와 CEO가 있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패트릭 버는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SEC의 새로운 의장으로 될 수도 있다는 썰이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패트릭 버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실제로 참여를 해서 어, 업무를 담당한 적도 있기 때문에 패트릭 버건이 SEC 의장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이처럼 GME 같은 경우는 사실 대중들에게 공개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많은 양의 음모론과 음, 어떤 단순히 그냥 쇼스키즈를 바라고 도박을 하는 멍청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문화적 환경이나 어떤 목표가 워낙 좀 허황된 거다 보니 어, 사실 음모론이 많이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이제 4년이 지나서 보면 어, 로어링 키티라든가 라이언 코엔 그리고 DRS 공매도 음, SEC와 캣 시스템 옵션과 감마 스키즈 주식 가격의 상승 그리고 유중을 통한 회사의 안정성 확보 게임스탑 NFT 마켓플레이스라는 어, 발전도 있었고요. 어쨌든 정리하면 사실 GME 주식 투자는 CFI라는 기득권의 횡포에 저항하는 주식입니다. 그 기득권의 횡포의 단적인 면이 불법 공매도로 드러난 거고요. 어, 따라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 들어가고 디파이가 대두되게 되면 음, 당연히 CFI로 대표되는 중앙은행과 증권거래소의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어쩌면 GME 주식 투자의 궁극적인 목표인 CFI의 기득권 횡포에 정의 구현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음, 저는 어떤 근거가 없는 음모론을 펼치는 건 상당히 싫어하기 때문에 왜냐면 어,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들이 어, 마치 좀 모욕을 당하는 기분이라서 그래서 최대한 있는 정보로만 얘기를 하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의도하는 바는 저는 우리가 마치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진보하고 혁신하는 세계 한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고 또 GME 투자라는 것이 분명 그 가운데에서 의미가 있는 세상이 진보하는데 좀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투자 행위라고 믿고 지금 4년 동안 홀딩을 했고요. 그래서 앞으로 꼭 어떤 밈도박, 도박형 주식 이런 것에 벗어나서 실제로 우리가 4년 전에 투자를 했을 때 그때 목표가 달성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